이번 파트는 담보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유권부터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까지 이 물건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보충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소유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수익 하는 거고 요거는 교환 가치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사용 가치, 요거는 교환 가치. 그럼 무슨 뜻인가 볼게요. 자, 우리가 송점탑 설치했을 때 빨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상권을 연상하세요. 그리고 맹지사서 통행하는 방법은 합의해서 통행지역권 설정받을 수 있다. 그 지역권 할 때는 땅, 이 두 땅이 나와야지 지역권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전세권. 그래서 지는 전부 다 등기상, 합의 플러스 등기함으로 나타나는 용익 물건이 되죠. 그리고 지상권 관련돼서 구분지상권, 지표가 아니고 허공상하, 땅성상하 빌려 쓰죠. 그래서 구분지상권 하게 되면 수목 소유를 목조에서는 절대 설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덤, 분묘, 기지권. 세 번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 소유를 전제해서 출발해서 토지 건물이 달라지게 되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 법정지상권. 그리고 담보지상권. 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채권, 저당권, 그리고 지상권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나대지, 자, 대출 채권 때문에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이 나대지에 건물 건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붙입니다. 그 지상권은 본래 지상권 점유용이 아니고 건물 철거용. 그것을 담보지상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전 묶어서 용익물권, 사용수익을 파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그러면 처분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담보물건을 하시려면요.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세 군데입니다. 카센터. 카센터 주인은 자동차 점유하면서 그 자동차 관련된 수리비 채권 상환 받을 때까지 점유계속 인도거절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즉 점유계속 인도거절이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채권은 대출 채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당포 갑니다. 전당포 가서는 동산담보대출. 동산을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대출 채권 때문에 점유하면서 질권을 갖고 있는 거죠. 동산담보가 결국은 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은행을 가보겠습니다.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그래서 대출 점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채권 때문에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질전은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동산담보 질권, 은행 채권, 부동산담보 저당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유질전을 묶어서 담보물건. 그러면 이 카센터 주인은 자신의 채권 때문에 경매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요. 전당포 주인도 경매권이 있고요. 은행도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처분이 뭐냐면 전부 다 경매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있어서 채권 해소하기에서 경매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권은 동산담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 질권은 삭제시키고 남아있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저당권입니다.
부동산 유치권,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로 들어가는 저당권, 그리고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경매권은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고요. 은행은 점유하지 않고 대신 채권 해소하기에서 경매 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한번 전체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보물권 들어가서 첫 번째 유치권 들어갑니다. 188쪽. 유치권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 수리 의뢰했다. 그 다음에 임대차 했다. 볼까요?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자동차 점유하면서 오죠. 그 다음에 수리비 채권 때문에 자, 수리비 지급하지 않으면 나 자동차 안 줄 거야. 바로 이게 유치권 행사하는 거고요. 다음 을이 자, 갑의 점유를 이전받아서 자,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 비용 상한 채권이 발생하면 비용 상한 받을 때까지 부동산 건물 인도 거절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동산 유치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다음 여기는 부동산 유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나오면 이 A, B, C를 자꾸 연습하세요. 제가 해볼게요. 손을 돌리세요. 오른손으로 점유하면서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 자, 보여드릴게요. 점유를 하면서 채권,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다? 점유가 먼저 있어야 유치권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지상권, 전세권은 지상권, 전세권을 받아서 점유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치권은 그게 아닙니다. 유치권이 있어서 점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이 변제가 있다면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타인 물건 점유.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다면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점유, 채권, 유치권. 점유, 채권, 유치권. 법적 성질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유치권 할 때마다 점유, 물건 관련 채권, 유치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점유, 채권, 유치권. 그리고 이 채권은 대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아니고 법정 담보 물건. 즉,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 관계없이 법률에 있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 즉, 약속을 정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점유하다가 수리받을 때까지 당연히 유치할 권리는 공평하다.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의 성질은 채권이 주고 유치권은 종입니다. 주종관계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부종성. 종, 주, 움직이면 종도 붙어서 가는 성질 부종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할 것이다. 두 번째, 주가 이전하면 종도 따라서 갈 것이다. 그게 수반성. 세 번째는 불가분성. 이 뜻은 채권 일부 변제 받았을 때 유치권 변제한 만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여전히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잔액, 즉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즉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지금 들어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202호 공사대금 채권 2억 원, 202호 공사대금 채권 1억 원, 총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201호, 202호 양쪽을 점유를 하지 않고 201호만 점유하고 202호는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유, 채권, 유치권. 그러면 점유를 하는 곳에 유치권이 있는 거지 202호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는 겁니다. 점유, 채권, 유치권이니까. 그런데 201호 공사대금 2억을 변제했습니다. 즉 2억 원을 변제하고 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총 금액 3억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201호 계속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잔액이 1억이 남아있죠. 그래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계속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불가분성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가분성.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 부동산에 지금 점유채권, 유치권 행사 중. 그러면 경매해서 혹시 누군가가 경매하더라도 이 경락대금에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내용이기 때문에 타인이 경매하더라도 경락대금 들어가서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좀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관련돼서 자,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있을 때 자, 이걸 압류한다 하더라도 물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화재 보험금 청구권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내용은 안 됩니다. 즉 우선 변제가 없으면 물상대성 없는 것은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물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있으면 물상대성 인정하면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물상대성 인정되겠죠.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물상대성 인정됩니다.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물상대성 인정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물건 점유, 채권, 변제기 있고 유치권 행사, 점유, 채권, 유치권, 타인 물건. 그럼 일단 채무자 물건, 유치권 성립하고요. 제3자 물건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근데 자기 소유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유치권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건축 도급계약을 통해서 건물을 신축했네요. 그러면 재료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공급했다면 신축된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을 입장에서는 타인 물건. 그런데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급인이 만약에 제공했다. 그러면 특약이 없는 한 이때 신축된 건물 소유권은 바로 수급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수급인은 자신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것이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는 거. 타인 물건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완성했을 때 특약이 없다면 이때는 건물 소유권은 수급인한테 있기 때문에
수급인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 다음 점유입니다. 이 유치권은 점유하면서 채권 유치권이니까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죠. 따라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유치권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점유를 반드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점유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불법 점유를 통한 유치권은 인정할 여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할 경우는 유치권 성립을 인정해요. 그런데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는 절대 네버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 사라집니다. 주의됩니다. 다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점유하면서 목적 건물의 지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도 그 부동산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성물은 임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자면서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상물도 임차인 소유입니다.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임차인 관련돼서는 필요비, 유익비 세트입니다. 필요비, 필유비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힌트 드릴게요. 혹시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글자로 때려 맞춰 볼게요. 권하고 유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보하고 유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부 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지하고 유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여긴 필유하고 유가 일치한다.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관련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보통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과거 채권이 있어서 과거 채권이 있는데 우연히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판례는 유치권 행사를 인정합니다. 공평 원리에 입각해서 따라서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 이전 발생한 과거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다음은 변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입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 유입비 상환 청구권 있는데 혹시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주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죠. 이럴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다음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법정 담보 물건은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 그런데 잘 보세요. 임차인 점유, 지출한 계량 비용 유입비 상환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유하고 필유비할 때 유가 있어서 유치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임대차 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나갈 때 원상복구, 키워드가 이겁니다.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이 있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입비 포기 특약이 유효하면, 즉 주된 채권을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겠다 이야기죠. 그러면 종된 유치권도 같이 포기 특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가면 유입비 상한 채권 포기 특약이 유효하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유치권 효력을 보겠습니다.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들. 첫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원래 유치권자는 점유하는 것이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현상 유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건물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아니겠지만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는 아니고요. 이때는 부당이득, 주택 사용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차임 상당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유치할 권리. 물론 유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유치할 권리입니다. 점유계속, 인도 거절한다는 뜻. 그리고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유치권 행사에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올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소유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때 유치권자, 법원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편을 들어줘서 단순 이행 판결을 합니다. 이행하라. 그러면 원고 전부 승소로 가는 거죠. 소유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법원에 가서 제가 지금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항변한다면 법원에서는 단순 이행 판결이 아니죠. 상한급부 판결. 유치할 권리가 있네. 그러면 너 채무 변제하고 목적물 반환해. 서로 뭐하라? 서로 상환급부 판결 들어간다. 이 뜻은 원고 일부 승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 원고 일부 승소. 이건 항변권에서 똑같습니다. 소유자 소유물 반환 들어오면 유치권 주장하면 주장이 없으면 단순 이행 판결 원고 전부 승소. 유치권 주장하면 상환급부 판결. 서로 이행하라. 이때는 원고 일부 승소로 가시면 돼요. 다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소유권, 갑,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을이 점유권이 와서 채권, 유치권 행사 중 제3자가 경매를 쳤다. 경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채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전주인, 세주인 다 공격할 수 있지만 채권은 only, 오직 갑한테만 행사된다는 뜻이죠. 다음 압류와 유치권 관계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사례문이 나온 적 있는데 근데 잘 들어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 압류 유치권 관련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을 유치권 취득, 압류, 경락인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압류 전이죠. 압류 전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행사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을은 압류 전 유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압류 후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는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유치권은 압류 후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두 가지 들어갑니다. 가압류하고 압류 중간에 유치권 취득이야. 임시, 가압류, 본압류. 그러면 이 유치권이 가압류, 본압류가 있을 때 기준이 여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압류 전 유치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를 공부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예요. 즉, 경매, 유치권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압류 전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합니다. 유치권자 인정되는 권리, 경매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물상 대의성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비용 상한 청구권 또 점유하면서 들어간 필요비 유익비 당연히 상환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즉 이 경매 하계에는 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대신 좀 엄격한 요건이 구별가 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했을 때 비로소 간이변제 충당. 이 간이변제 충당은 마치 대물 변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 자, 유치물로 자,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거니까 대물 변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과실을 취득해서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는데 공짜로 갖는 건 아니고요. 충당하는데 충당 순서는 먼저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다음 유치권자한테 인정되지 않는 권리들, 부정되는 권리도 기억합니다. 우선 변제권 없다. 네, 경매할 수는 있었어요. 우선 변제권 없으면 아까 물상대성도 없다. 세 번째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유치권 공식이 점유, 채권, 유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유가 시작되고 채권 변제가 있을 때 유치권. 따라서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고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만 존재합니다. 이 점유권 기한 물권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권리는 유치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무자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효력, 인정되는 것들, 자, 권리.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할 권리죠. 경매권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상한 청구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권,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 앞에서 한 거, 요걸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 코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유, 경비, 간과하지 말 것. 보유하고 있는 경비, 간과하지 말 것. 보유, 경비, 간과. 인정되는 것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유치권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유치권 들어가면 이 세 가지는 필수. 공식은 아까 어땠습니까? 점유, 채권, 유치권. 그러면 인정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보유, 경비, 간과. 암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되는 것들,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우물에 물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점유, 채권, 유치권. 그래서 인정되는 것, 보유, 경비, 간과. 인정되지 않는 것,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유치권 소멸입니다.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유치권도 소멸한다. 주종관계, 부종성. 그런데 주의할 것.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자, 유치권 행사는 점유하면서 채권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죠. 채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다. 유치권 행사더라도 채권의 소멸 중단되지 않고 계속 꾹꾹꾹꾹 진행한다는 것.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유치권도 따라 죽는다는 것.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타담보 제공 청구권, 그다음에 소멸 청구. 자,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 권리 아니고 채무자 권리에서 다른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유치권자가 yes, no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유치권 소멸 청구들하면 yes, no 선택할 수 없겠죠. 다음, 점유가 상실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우선 변제권, 의무에 무리 없다. 타는 목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두 번째,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 조금 고급스럽게 들어가면 원상복구, 유익비 채권 가지고 유치권 안 됩니다. 세 번째 거,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 유치권자는 제3자한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므로. 네 번째는 권리금이죠. 권리금 가지고는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할 권리가 없다. 다섯 번째, 점유 전 과거 채권 가지고 후에 점유를 취득했죠. 유치권 성립합니다. 현재 점유,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유치권 인정된다.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채무자한테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은 끝입니다. 이런 경우는 간접 점유를 통한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하지 채무자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